और हमारा इंटरव्यू दिया हमने। इंटरव्यू में क्या पूछ रहे थे? इंटरव्यू में जिस स्टेट से काम कराया। 현재 인도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뒤덮인 직원들의 인터뷰로 인해 삼성기업은 물론이고 모디 총리까지 나서는 등 아주 시끌시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닐 쿠마르예요. 저는 인도 타밀나두주 챈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30살 엔지니어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아내 프리아가 임신 7개월 차라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죠. 프리아의 배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우리 아기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니? 라고 말했어요. 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요, 아빠를 닮아 튼튼할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프리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아기방 벽지를 무엇으로 할까요? 노란색이 좋을 것 같아요. 프리아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밝고 따뜻한 느낌이 들겠어요. 이번 주말에 함께 고르러 가면 어떨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프리아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당신. 프리아가 말했죠. 저는 네, 걱정 마세요.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라고 답했어요. 집을 나서면서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5년 전 삼성에 입사했을 때가 생각났죠. 그때는 그저 직장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 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곧 아버지가 될 예정이에요. 삼성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이 제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답니다.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가는 길에 제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은이 어디로 가나? 할아버지가 물으셨죠. 네, 삼성 공장에 일하러 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할아버지께서 오, 좋은 회사구먼. 우리 손자도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말이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네, 열심히 준비하면 기회가 올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공장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오늘 무슨 특별한 행사라도 있나? 하고 생각했죠. 버스에서 내려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점점 더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임금 인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런 구호들이었어요. 정문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더욱 분명해졌어요. 수백 명의 동료들이 빨간 깃발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제 오랜 친구인 라훌이었죠. 아닐, 드디어 왔구나. 우리와 함께하자.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할 때야. 라고 라훌이 말했어요. 저는 라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모두가 시위를 하고 있는 거야? 라훌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노조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어. 회사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해서 파업을 결정했지.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요구사항이라고? 난 별로 불만이 없는데? 라고 말했죠. 라훌은 제 말에 놀란 듯 했어요. 아닐, 너 정말 모르고 있었어? 우리 급여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얼마나 낮은지 알아?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있잖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확실히 제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고 제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라훌, 우리가 받는 혜택들도 있잖아. 의료보험도 있고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라훌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그런 것들로는 부족해, 아닐.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번 기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해. 그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그때 시위대 중 한 명이 확성기를 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동료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웁시다.
나머지 군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의 말에 호응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동료들의 열정에 감명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파업이 가져올 결과가 두려웠죠.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이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프리야와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훌이 다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닐 결정했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아니면?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위협이 느껴졌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라훌, 나도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내게 안정이 필요해. 아내가 임신 중이고 곧 아이가 태어날 거야. 라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 내 사정은 이해해. 하지만 내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어요. 시위대를 뚫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여기저기서 배신자, 회사 앞잡이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적막감이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탓에 작업장은 거의 비어 있었죠. 저는 제자리로 가서 앉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김 부장님이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여러분,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본사에서도 우리 공장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공장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김 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이 파업이 단순히 임금 인상 문제를 넘어서 공장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죠. 저는 제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어요. 하지만 프리야와 우리 아기를 생각하면 지금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프리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프리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어요. 우리 가족이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프리야의 말에 위안을 얻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파업이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제가 동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모든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제 일을 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눈을 감았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프리야는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TV를 틀었는데 첫 번째 뉴스가 우리 회사 얘기였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에서 시작된 파업이 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공정한 대우에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TV를 쳐다봤어요.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불공정한 대우? 제가 알고 있는 회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 화면이 바뀌면서 제 동료 중 한 명인 라비의 모습이 나왔어요. 라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치 노예처럼 일하고 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초과 근무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해요.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당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라비의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었거든요. 우리 회사는 8시간 근무가 기본이고 오버타임을 하면 당연히 수당을 받아요. 화장실은 마음대로 갈 수 있고요. 프리야도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어요. 여보, 저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프리야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큰일이네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거예요. 출근길에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삼성 다니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런 회사를 다닐 수 있지?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게 다 거짓말인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여전히 정문 앞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취재원 기자들도 눈에 띄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부장님이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을 긴급히 불렀어요.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거짓 뉴스가 계속 퍼지고 있어 회사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어요. 본사에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어요. 부장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김 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성명 발표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개별적으로 언론에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뉴스를 확인해 봤는데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우리 회사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들었어? 라비가 TV에 나와서 한 얘기 말이야. 근데 솔직히 좀 과장된 것 같지 않아?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어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우리 모두 더 나은 대우를 원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오후에 일하면서도 계속 이 상황에 대해 고민했어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났어요. 제 SNS 계정에 회사 생활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올리는 거예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일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우리는 하루 8시간 근무가 기본입니다. 시간의 근무. 물론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셋째, 넷째. 글을 다 쓰고 나서 프리아에게 보여줬어요. 프리아는 제 글을 읽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여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괜찮을까요?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프리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걱정 마요.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고요. 안일 씨,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데 안일 씨 말씀이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회사에서 시켜서 쓴 거 아니야? 넌 그냥 회사 앞잡이일 뿐이야. 밤늦게까지 댓글을 확인하다 보니 정말 피곤해졌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걱정되더라고요. 잠자리에 들면서 프리아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한 일이 과연 옳은 걸까요? 프리아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진실을 말한 것은 분명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조심해야 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제가 쓴 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회사와 동료들의 반응은 어떨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진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저는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뉴스에서 우리 회사 얘기가 나올까봐 채널을 고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프리아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어요. 여보, 걱정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쓴 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뭐라고 할지도 걱정되고. 그때 TV에서 긴급 속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 파업 사태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연설을 지금 바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프리아와 저는 숨을 죽이고 TV를 쳐다봤어요. 모디 총리가 나타났고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존경하는 인도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에서 발생한 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외국 투자를 환영합니다. 삼성은 인도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프리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모디 총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선 정부 조사단을 즉시 현장에 파견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둘째, 노사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재에 나서겠습니다. 셋째, 불법적인 행위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내가 쓴 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디 총리의 연설이 끝나자 프리아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회사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봐야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회사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공장 정문으로 걸어가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경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취재원 기자들로 북적거렸죠.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경찰이 저를 막았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원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경찰은 사원증을 자세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가세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모두들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김 부장님이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여러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로 했어요. 곧 조사단이 올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협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와 우리의 입장도 분명히 밝혀야 해요. 한 동료가 물었어요. 부장님, 혹시 징계나 해고는 없겠죠? 김 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글쎄요, 그건 본사의 결정에 달려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동료 라훌이 다가왔어요. 아닐, 너 정말 대단해. 내 글 덕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 저는 놀랐어요. 정말? 난 오히려 걱정하고 있었는데. 라훌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 글이 진실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어. 이제 정부도 나서고 있잖아.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정부 조사단이 왔대. 모두가 창가로 몰려가 밖을 내다봤어요. 정말 정부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 뒤로 기자들이 쫓아오는 모습도 보였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후 정부 조사단이 직원들을 무작위로 선발해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저도 그중 한 명으로 선발됐죠. 조사관 앞에 앉았을 때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어요. 조사관이 물었어요. 실제 근무 환경은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가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고 대답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SNS에 올린 글처럼 우리 회사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할 점은 있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어요.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오는데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TV를 켰는데 또다시 뉴스에서 우리 회사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톤이었죠. 정부 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일부 언론 보도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의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프리아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용기 내어 쓴 글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래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부장님이었어요. 안일 씨, 내일 아침 일찍 회사로 와주세요. 본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프리아를 바라봤어요. 내일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프리아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 있을 발표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까? 아니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까? 그리고 제가 쓴 글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생각들로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회사와 파업 그리고 모디 총리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피곤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옷을 입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야 아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회사로 향했어요. 오늘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말 궁금했죠. 아침 일찍 회사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공장 정문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프리아였죠. 여보, 괜찮아요? 프리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당신 목소리가 이상한데. 프리아가 대답했어요. 아기가 너무 심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배가 너무 아파요.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프리아는 임신 7개월 차였는데 이런 증상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죠. 저는 즉시 발걸음을 돌렸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절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요. 공장 정문으로 뛰어가 경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그 시간에 택시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뛰기 시작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프리아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프리아.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프리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안일. 너무 아파요. 프리아가 힘없이 말했어요. 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아내가 임신 7개월인데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프리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프리아. 곧 도우러 올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구급대원들이 프리아를 살펴보더니 빠르게 들것에 눕혔어요. 조기 진통 증상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구급대원의 말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구급차 안에서 프리아의 손을 잡고 있는데 문득 회사에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프리아가 더 중요했죠. 회사 일은 나중에 처리하기로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프리아는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빠르게 검사를 시작했고 저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얼마 후 의사가 나왔어요. 조기 진통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기가 위험해요.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아직 7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제 손이 떨렸어요. 프리아를 수술실로 옮기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프리아와 우리 아기를 지켜주세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부장님이었죠. 안일 씨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아내가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김 부장님의 목소리가 누그러졌어요. 오, 그렇군요. 걱정 마세요. 아내와 아이가 더 중요합니다. 발표 내용은 나중에 알려드리죠. 지금은 가족에게 집중하세요. 김 부장님의 이해심 있는 반응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치 몇 년이 지난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아기가 너무 일찍 태어나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물었어요. 아기, 살 수 있겠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72시간이 고비가 될 거예요. 프리아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저는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어요. 프리아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프리아, 정말 다행이에요. 프리아는 힘없이 물었어요. 아기는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아기는 지금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대요. 프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아기는 강해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프리아는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저는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아기 생각뿐이었죠. 우리 아기가 무사히 클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다음날 아침 의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아기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지? 파업 중인 상황에서 제가 장기간 회사에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프리아가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물었어요. 여보,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프리아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회사 일도 걱정되죠? 프리아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당신과 아기가 더 중요해요. 프리아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부장님이었죠. 안일 씨,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김 부장님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안일 씨,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족에게 집중하세요. 김 부장님의 말씀에 조금은 안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였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저에겐 마치 긴 터널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프리아와 우리 아기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그렇게 저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을 마주할 준비를 했어요. 회사의 상황, 병원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기의 건강.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란 사실이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 될 거란 걸 알았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병원 의자에서 잠에서 깼어요. 프리아는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아기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죠. 매일 아침 의사회진을 기다리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의사가 오기 전 저는 항상 그랬듯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우리 아기를 바라봤어요. 작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아가야, 오늘도 힘내. 아빠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뒤를 돌아보니 김 부장님이 서 계셨어요. 안일 씨,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김 부장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는 놀랐어요. 부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김 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걱정되어서 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안일 씨 상황을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난 며칠간 회사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떠올랐거든요.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나가지 못해서. 제가 말을 꺼내자 김 부장님은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하셨어요. 안일 씨,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전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 부장님의 말씀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실은 회사에서 안일 씨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의료비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인가요, 부장님? 하지만 지금 회사 상황이... 김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맞아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에서 안일 씨의 사연을 듣고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안일 씨가 그동안 회사를 위해 해온 노력, 그리고 최근 파업 상황에서 보여준 성실성을 높이 평가했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김 부장님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눈가에 고였죠.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김 부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안일 씨, 이건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겁니다. 지금은 가족에게 집중하세요.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의사가 다가왔어요. 안일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기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일주일 후에는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김 부장님도 함께 기뻐해 주셨죠. 정말 다행입니다, 안일 씨.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프리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병실로 향했어요. 프리아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챘나 봐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프리아의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회사의 지원, 아기의 상태. 프리아의 눈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겠어요. 프리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함께 이겨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문득 회사 동료들이 걱정되었어요. 파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용기를 내어 라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라훌, 나야. 회사 상황은 어때? 라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일, 내 소식 들었어. 아기는 어때?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라훌이 말을 이어갔어요. 회사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 내가 SNS에 올린 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나도 곧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훌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좋아. 우리 모두 널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의 위기도 회사의 위기도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와 프리아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프리아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우리 아기는 정말로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작고 여린 생명이 제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보람을 느꼈죠. 그리고 그날 김 부장님께서 또 병원을 방문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안일 씨, 파업이 끝났습니다.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경영진에서 안일 씨의 승진을 결정했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승진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김 부장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안일 씨가 보여준 성실성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이 평가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안일 씨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우리 가족의 위기도 극복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프리아와 눈을 마주치니 그녀의 눈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프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우리 모두가 함께 해냈어요. 병실 창 너머로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 동료들의 따뜻함,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용기를 낸 안일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는데요.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일.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